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여러 뉴스들이 쏟아졌지만 코인 시장의 가격은 별 반응 없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 조정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취임 당일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7%,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6%가량의 조정이 발생했으나 곧바로 반등하면서 횡보 수렴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잃고 횡보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발표한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약간 애매했던 점. 둘째, 인플레이션의 큰 우려 요소였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온건하게 진행되면서 연준의 태도가 완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방아쇠가 1월 30일 FOMC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월 30일 FOMC의 결과는 매파적일 것이며 이날을 기점으로 또 한 번 조정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오늘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상승 연료는 소진되었다. 둘째, 1월 30일 FOMC에서도 매파적 기조가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월 24일 트럼프가 공약했었던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시큰둥하게 별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잔뜩 기대했던 시장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은 연방정부 수준과 주정부 수준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백악관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약 6개월 안에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행정명령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는 연방정부가 법 집행 활동을 통해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압수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람들이 기대했던 미국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수해서 비축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법안은 미국에서 앞으로 5년간 매년 비트코인 20만 개씩 총 100만 개를 매입하고 향후 20년간 보유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의회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의 기대는 해당 법안이 트럼프의 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막상 실제 발의된 행정명령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만 트럼프와 별개로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금을 만드는 법안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이상의 주정부에서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토시 액션 펀드의 CEO 데니스 포터는 주 정부 중에서 4개월 이내에 비트코인의 첫 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추진은 확실히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지원합니다. 다만 저는 당장 눈앞에 단기적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추진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을 빠르게 훑어보면 우선 가상자산 악법으로 불린 SAB121 회계지침의 폐지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작년 9월부터 BNY 멜론은행에서 SAB121 회계지침을 면제받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명령 자체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좋지만 당장에 시장이 반응할 만한 재료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폐지 명령과 대통령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신설하는 행정명령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 성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호재의 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전에 언론이 각종 뉴스를 쏟아내면서 만들어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산업보다도 기대감에 의해 성장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소 애매한 행정명령 수준으로 인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1월
1월 FOMC까지 두고 보자는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수렴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다음 키는 트럼프에서 다시 금리 정책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1월 FOMC에서의 연준의 태도가 단기 추세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따라 금리를 내려야 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 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위험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발언과 달리 저는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1월 30일 FOMC에서 여전히 금리 인하에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FOMC 결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연준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기관이며 과거 트럼프의 일기 시절 당시에도 금리 인하를 두고 제롬 파월 의장과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충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을 보여주며 외압을 따르지 않고 금리와 관련된 결정을 독립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들조차 트럼프의 정치적 의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연준 이사 대부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지명된 인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요구를 연준이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4년과 달라진 25년에 투표권을 행사할 연준 위원 구성에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연준은 총 19명의 위원 중에서 8명이 고정적인 투표권을 갖고 지역 총재 11명 중 4명이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투표권을 갖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기존의 투표권을 지녔던 4명의 연준 위원이 물러났는데 이들은 모두 중도 성향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 새로 투표권을 지닌 4명의 위원을 살펴보면 제프리 슈미드와 알베르토 무살렘 이 2명이 매파 성향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수잔 콜린스가 중도파이며 오스틴 굴스비가 비둘기파입니다. 작년 FOMC 구성에 비해 매파가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스탠스는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정치적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파월이 대놓고 매파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하는 완화적인 태도는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12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를 확인한 이후 1월에 여러 물가 관련 호재가 확인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되돌리는 상당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호재는 인플레이션의 최대 불안 요소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이 상당 부분 보류된 점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전 공격적인 발언에 비하여 막상 취임 이후에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에 금융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트럼프는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미국의 수입 상대국에 대한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해소되었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연준의 태도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1월에 발표되었던 물가 지표들을 다시 돌아보면 여러 물가 지표에서 예상치보다 완화적인 물가 수준이 확인되어 안도감을 주면서 시장 상승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부분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중요한 주거비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을 선도하는 지표가 크게 꺾이면서 앞으로 주거비 관련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올 수 있겠다는 데이터가 확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10을 돌파했던 달러 지수가 107까지 하락하고 10년물 금리는 4.5%까지 확실하게 조정을 받은 이후 현재 4.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의미한 데이터였으나 문제는 연준은 단기적인 데이터를 통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추세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물가 지표들을 살펴보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24년 10월 2.4%를 기록한 이후 2.6%, 2.7%,
그리고 1월에는 2.9%를 기록하면서 반등하는 추세에 있으며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역시 10월에 2.1%를 기록했으나 11월은 2.3%, 12월에 2.4%를 기록하면서 역시 반등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역시도 2.6%에서 2.7%, 2.8%로 계속 반등하였고 1월 물가 관련 주요 호재로 작용했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도 줄곧 3.3%였다가 이제 한번 3.2%로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부의 행보에 대하여 연준이 이 정도 변화만으로 경계를 풀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며 불법 이민자 추방과 수입세 증세를 포함해 새롭게 시행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에 대하여 앞으로 발표될 물가 지표에 대한 확인을 여전히 연준이 필요로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1월 30일 FOMC에서 갑자기 비둘기적인 태도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매파적인 기조를 재확인시켜주면서 조정을 만드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FOMC에서 연준이 태도를 바꾸고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상승한다면 이때는 저의 조정 관점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추진력은 단기적으로 소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재확인하며 추진력이 떨어진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영상의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5년이 상승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버를 해서 사이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1-20% 수준의 조정도 매우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특정 방법이 옳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업을 전업으로 삼고 있기에 무조건 버티는 장기 투자보다는 1-20% 수준의 조정도 중요시 여기는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시황에 초점을 맞춘 관점인 점을 참고하시어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실시간 관점을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지표는 제가 신청하신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웨일포스라는 지표입니다. 조정장에서 하락이 왔을 때 언제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웨일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래들의 매집 활동을 감지하여 차트에 황금 다이아몬드로 고래 표식을 남겨주는 지표입니다. 최근에 성공적이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1월 13일 레이디움의 단기 저점에서 황금고래 매집 표식이 나타났고 22일까지 92%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밈코인인 고트세우스 막시무스도 보면 1월 20일 황금고래 표식 이후 70% 반등에 성공했고 주피터 역시 13일 단기 저점에서 황금고래 신호 이후 73%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르포코인, 봉크, 비체인, 솔라나도 고래 신호 이후 크게 상승하면서 여러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승률이 100%는 아니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신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특히 조정장에 대처하기 어려운 초보자분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웨이포스 지표를 신청하는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